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사에 대한 문제도 같이 보고드립니다. 일단 오늘 단일 조사로는 최초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폭등해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급등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지방선거 전망 역시 민주당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선 결과가 이렇게 나올까요? 아닙니다. 저는 일단 명태균식 요조를 막은 이 꽃의 역할은 아주 훌륭했다고 평가하나 막대한 돈을 쓰는 만큼 이제는 조사기관의 이름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저쪽 지지층이 너무나 응답을 안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이며 이런 질문의 경우 가뜩이나 표집이 안 잡히는데 전화 면접의 경우 누가 노골적으로 김건희 실드를 사람 앞에서 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 지방선거 전에 개선을 한다면 여론조사 꽃이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 추세만큼은 절대 속일 수 없는데 관련해 이번 지선은 민주당의 대승이 확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 화제가 된 분석들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완성된 형태의 어떤 인격이나 캐릭터를 가진 사람보다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편이 좀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이상의 것이 대통령이 되고 나오면 나올 수 있다. 그 학습 능력으로 그 한계들을 계속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보면 저는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느끼냐 하면 최근 모습은 주류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직 인지를 못하는 건데 민주당은 오랫동안 비주류 세력이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비주류의 주류였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비주류의 비주류였어요.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당 전체가 한국 사회의 주류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기호를 1번을 가지게 된 거예요. 2016년 총선에서 1번 가지고 와가지고 맞아요. 이제 확고한 1번이 됐어요. 이게 총선에서 3번 연속 이겨서 1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사회의 주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주류 인식이 없죠. 여전히 비주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빠르게 주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의 주류 정치인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후보도 비주류였거든, 민주당에서 원래는. 비주류의 비주류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류로 진입할 때 그 주류로 진입하는 정당의 비주류였어요. 그때. 근데 이 정치인이 비주류였고, 예. 예, 확고한 주류로 자리 잡은 민주당의 확고한 주류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게 학습 능력인데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 인사들이나 과거 보수 인사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영입하고 이게 다 그건데 이게 옛날 민주당 방식의 비주류 정서로는 저런 사람을 왜 받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비빔밥 되냐 잡탕밥 되냐 이런 반발이 나올 텐데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점점 더 민주당의 정치인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주류가 되었음을 알게 됐어요. 주류는 너그러운 거예요, 원래. 그렇죠. 예. 바다는 강물을 마다하지 않아요. 어떤 강물은 좀 맑고 어떤 강물은 좀 혼탁해도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여요. 그게 주류거든요. 좋은 해석이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주류 정당이 되었고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선도하는 주류 정치인이 됐어요. 지금 한 10년, 15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런 변화는 놀라운 변화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폈던 거는 예전 같으면 왜 진보를 버리고 중도 보수로 가? 그렇죠. 라고 반발을 할 텐데 이 반발이 적은 이유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류구나. 주류는 품이 넓어야 돼. 이런 사람 들어온다고 우리가 변할 리도 없고. 그렇죠. 이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비 이번 여름호의 권두 대담에 이남주 교수랑 백낙천 선생이 대담한 게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에 거기 백낙천 선생은 변혁적 중도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변혁적 중도를 이끌고 있다고 형성시키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변혁적 중도 이 두 가지 과제를 민생, 한반도 평화 두 개로 잡으셨는데 저는 좀 더 다른 용어를 써요. 저는 유능한 중도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유능한 중도. 예, 유능한 중도는 좌우를 통합해요.
능력이 부족한 중도는 찢겨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극중주의 표방했던 안철수 씨가 한때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 그다음에 국힘 쪽으로 기울었다. 저쪽으로 포섭돼 버리잖아요. 그 능력이 부족한 중도는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민주당 전체를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능한 중도거든요. 유능한 중도는 좌우를 통합해요. 좌우가 빨려 들어가죠. 네, 공감합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들 다들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즉 지지율이 67%, 다른 조사에서는 60% 중후반대를 굳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두고 정치권 일각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들 깎아내립니다. 역대 대통령들 보면 임기 초반에 80% 넘기고 고공행진 하던 데도 있었는데 60% 나온 게 뭐 그리 대수냐? 허니문 기간의 일반적인 수준 아니냐?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그렇게 우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치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척박한 정치 지형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이 60% 중후반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가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초반처럼 8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오던 시절과 지금은 토양 자체가 다릅니다. 최근 7, 8년 사이 한국 정치의 가장 뼈아픈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적 양극화입니다. 부족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진영이 쫙 갈려져 있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일단 반대하고 본다. 이런 이른바 비토 정서가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시대입니다. 아무리 국정 운영을 완벽하게 해도 태생적으로 지지율의 상한선이 70% 언저리로 꽉 막혀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런 극한의 진영 대결 구도 속에서 60% 중후반을 찍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정치 지형에서 얻을 수 있는 구조적 최대치를 꽉 채워서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도층은 물론이고 반대 진영의 일부까지도 효능감에 설득당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더 흥미롭고 중요한 포인트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지지의 질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60% 중후반의 시민들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맹목적인 팬덤이 아닙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성과에 기반한 지지층입니다. 지금의 60% 중후반 지지율은 허니문 기간의 거품도 아니고 진영 논리에 갇힌 묻지마 지지도 아닙니다. 오직 실력과 퍼포먼스로 척박한 양극화의 벽을 뚫고 쟁취해낸 국정 운영의 영수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